하여튼 불현듯 드는 생각이 빌라에 있던 대지 지분인데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토지만 남아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좀 재미있는 물건을 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반포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이 됐었는데 네. 이분이 41억을 썼었어요. 6월 달에. 29억이었는데 네. 근데 41억에 했다. 네, 이게 20년도 감정이니까 네. 41억, 이게 45평형이거든요. 네네. 이게 평당 9천만 원대면은 맞아요, 이 가격이. 네. 근데 이분이 잔금을 미납을 하셨어요. 이 보증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못 찾으셨어요. 보증금 얼마예요? 3억. 왜냐면 네. 이 혼자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 떡값이라고 하잖아요. 요 네. 차이를 네네. 11억 정도를 떡값을 이제 먹다 보니까 네. 너무나 비싸게 받았나? 그러니까 네. 현금 40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땐 대출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금 40억이 있던 분이 이 가격에 받았는데 미납을 하시고 낙찰이 얼마 됐냐면은 25억 4,700에 낙찰이 됐습니다. 너무 싸지 않나요? 그렇죠. 5천만 원대예요. 이게 그 여기 아파트거든요. 네. 바로 원베일리 바로 건너편이에요. 네. 지금 34평이 최근 거래 22년 10월 32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네. 45평이 25억 정도에 낙찰됐으니까 많이 싸게 낙찰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요새 분위기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입찰을 네. 했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빌라하고 가격대가 좀 낮은 인천이네요. 네네. 이제 부령님이 처음에는 어떤 투자했고 지금은 어떤 투자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작년에 입찰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네. 20타경이고요. 이거는 지금 3,500만 원. 네. 그러니까 보증금 350만 원으로 입찰을 네. 할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무슨 3천만 원짜리 오래된 빌라를 입찰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토지는 없고 네. 건물만 있는 거라 이렇게 감정가가 낮아요. 이 물건은 네, 그러네요, 진짜. 특이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구 6구역 주택 재개발 대지 사용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개발에 의한 프리미엄 미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입니다. 거기다가 그 밑에 보니까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딱 적혀 있네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물건이에요. 네.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20년도 2월 9일 사실조회 확인서에 의하면 조합원 지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아, 토지 소유주가 또 따르고 있구나. 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이 네. 건물의 소유자들이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동도 다 등기를 떼봤거든요. 네네. 근데 옆동은 다 대지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동만 없어요. 이 동만 전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동 건물도 다 떼어봤거든요. 네. 이 동이 다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그냥 이제 건물을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입주권 여부, 네. 이렇게 토지만 가지고 있을 때, 건물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입주권의 조합원 지위에 네.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 물건 입찰하기 전에 이 비슷한 물건 때문에 이 물건을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네네. 육구역 조합원 사무실에도 좀 가봤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감정평가에 입주권이 없는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감정평가 할 때는 언제 20년이었어요. 네네. 20년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뭔가가 없었는데 네. 22년에 제출된 사실조회서에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애매한데 조합원을 품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권을 주는데 대신에 5구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네. 5구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사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어서 이 어떻게 될까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해서 막 이게 막 확정 판결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 경매를 집어넣은 채권자가 토지 소유자더라고요. 네. 제가 등기를 다 떼어가지고 막 봤어요. 근데 경매를 넣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강제 경매네요, 진짜. 네네네. 제가 이제 등기를 다 떼어봤는데 채권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럼 대지권이 없으면 대지는 그럼 누구한테 있나 이걸 다 떼어봤는데 토지 소유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림이 딱 나오는 게 그러면은 대지 지료를 가지고 경매 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넣었구나. 네. 그러면은 치료는 내가 안 줘도 되겠다. 그쵸. 낙찰 받으면은 충분히 이 채권 안에서 치료를 다 소유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내가 안 줘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요. 산구 6구역 자이힐스 하늘채 네. 이 아파트가 될 거였고 위치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 인천에서는 네, 1호선 3069요. 네네 1호선 7호선 라인이 이제 좋은데 여기가 이제 주거벨트가 신축으로 이제 쫙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산곡 도안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쫙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다 그 산곡 4구역 그 위에는 청천 네, 이렇게 네. 해서 계속 연결되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주거벨트가 네. 쫙 연결이 되고 요 밑에 이제 군부대도 네. 없어지면서 굉장히 좋아질 텐데 또 여기 위치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건 입주권이 나온 겁니다. 네. 입주권 경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이게 지금 최근에 7호가 프리미엄 2억으로 나왔는데 전에 전고점에 5구도 프리미엄이 2억이 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가가 네. 지금 3,500만 원보다 더 작게 2천만 원 정도로 조합원에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네. 5구의 조합원 분양가가 이거잖아요. 네. 2억 6천. 그러니까는 프리미엄 지금 1억 1천 정도의 낙찰 받았으니까 네. 프리미엄 플러스 감평가, 권리가액 이렇게 했을 때 프리미엄을 한 9천 정도 네. 주고 산 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거 분양가에 대해서 모자란 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었어요. 좀 특이한 물건이죠. 네. 그래서 요런 거 제가 좀 봤었고 요것도 좀 재미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지만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있을 때 네. 입주권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네. 토지만 있으면 90제곱미터가 넘어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제가 좀 봤어요. 네.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양일구역 네. 이 구역 내 토지인데 지금 소유자가 8사를 신청한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왜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입주권을 받았지? 그리고 제가 또 등기를 다 네.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주소는 조금씩 다 지웠습니다. 네네네. 이름하고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계속 뜯어봤어요.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네. 이거는 원래 빌라에 있던 대지 지분인데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토지만 남아서 이렇게 나왔구나. 아, 그렇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빌라 소유자 다 20분의 1, 뭐 20분의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열채였던 거예요. 빌라가 열채인데 그 중에서 온전한 소유는 20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공동 소유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분의 1씩 이제 네. 가지고 있는 게 돼요. 어디인지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유난히 인코 빌라가 산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인코 빌라였던 거예요. 원래 인코빌라였다. 네네. 원래 인코 빌라였는데 지금 건물을 부수고 건물이 남아있지가 않고 토지만 남았으니까 경매로는 네. 저렇게 있는데 음. 사실은 원래 건물과 토지가 있었던 온전한 물건이었고 네. 이 물건을 조사할 때는 인코빌라 그 원래 있었던 평수에 대한 빌라 감정가액을 계산을 해서 프리미엄을 계산해서 입찰을 하는 물건이었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물건을 봤을 때 감정평가사님들이 그러니까 경매는 어디서든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네네. 구역 지정 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것처럼 관리처분 넘어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님들은 확실한 것만 프리미엄을 감정하시더라고요. 네네. 관처 난 거 이런 것만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감정을 하시고 네. 그 전 단계는 애매하면은 프리미엄을 감정을 안 하는 어떤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만 계속 좀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재미있는 물건을 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있네요, 진짜. 네네네. 그냥 단순히 경매를 시작했다가 네. 점점 이렇게 깊숙이 다양한 그리고 남들이 안 할 만한 것들. 이거 어려워. 난 안 볼래.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셨네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고수는 초보가 입찰하는 거 입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네. 이제 경매만 알아서는 입찰할 수가 없고 네. 이제 재개발에 대한 어떤 지식이 동시에 갖춰져 있을 때만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 싸게 받아서 뭐 매매 단타하거나 이제 2년 보유하고 팔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경매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상가도 있고 보상 경매 하시는 분들은 또 보상 경매만 또 하시고 네네. 재미있는 게 많아서 자기가 이렇게 아는 거 안으로 이렇게 너무 이거를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저 이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경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경매라고 하는 권리 분석을 통한 어떤 특수 물건까지 그 정도까지 외에 추가적으로 영역을 확장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재개발까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시니까 그것들을 경매와 접목시켜서 훨씬 더 싸게 낙찰을 네. 받아서 수익을 낸다 이런 쪽으로 확장하신 거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확실히 전문가는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불인입니다. 우리 부룡님에 비하면은 뭐 부생합니다. 부생아.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 뭐 짧게 하셨다고 자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는 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좀 배우는 거를 즐겨해가지고 네네. 이제 계속 지금도 배우는 중이고 네,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알아냈을 때 네, 왜 토지만 있는데 입주권이 왜 나왔지? 라고 야 이거 인코빌라구나라는 거 와 나 천재 아니야? 등기 보고 이거 인코빌라 대지 지분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인코빌라 막 찾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소지가 딱 같은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거래도 있고 몇 년까지 있고 그 뒤로 실거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면서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재미를 네. 막 찾다 보니까 네네. 이상한 것만 찾아. 까다로운 거. 네. 남들. 저도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예전에 저는 로드뷰를 역으로 돌려서 보는 걸 되게 재밌어 네네네, 했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평평한 땅인데 옛날에는 뭐 빌라가 들어가 있는 네. 이거 여기 빌라 있던 단지구나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몇 번 낙찰은 못 받았습니다. 그게 뭐 사실 저도 이제 낙찰이 폐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1년에 한 개만 잘 받으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때 제가 월급 200만 원이었는데 네, 아유 뭐 1년에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벌면 내가 1년 일한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근데 이게 전업 투자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이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네. 조금 쫓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소득을 유지를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저축이나 자산은 약간 이런 투자나 다른 걸로 부지런하게 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게 경매가 이제 좀 되게 그 분야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지런 TV 구독자님들께 네. 재개발 경매를 좀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재개발과 관련된 경매 부분은 저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까지 벌써 손을 뻗치셨다는 걸 알면서 근데 또 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 저도 좀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보시고 되게 짜릿하셨을 거예요. 우와 이런 게 있구나.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본인이 이렇게 매번 수익을 내거나 그러진 분명히 네네. 않았을 것 같다. 또는 반대로 굉장히 큰 손해를 받거나 또는 슬럼프를 겪었거나 위기를 겪었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거든요.